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식을 앞두고 4년간 지속된 미국 쇠퇴기를 막고 힘과 번영, 존엄과 자부심의 새 날개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속도전을 예고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직면한 모든 위기 해결을 위해서 역사적인 속도와 힘으로 행동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는 LS그룹의 LS네트워크스가 지난 17일에 이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LS그룹주의 주가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설립한 AI 개발사 xAI에 데이터 센터용 배전반 부품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상승세를 그려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지난해 방위산업 수출액이 95억 달러로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그쳤지만 주요 방산기업의 합산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 2년간 맺었던 수출 계약의 이행 물량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고려아연 주가가 장 초반 강세를 나타났습니다. 이달 23일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집중투표제 안건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기로 결정하면서 표대결이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다소 쉬어가는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취임을 본격적으로 앞두고 시장 자체가 눈치 보기 상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강달러 기조 그리고 관련한 섹터군들의 급등락들에 조금 주의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특히나 실적 발표도 대거 나오는 날이기도 하고요. 또 일본 은행의 금리 발표에 관한 일정들도 이번 주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마켓 쇼쇼쇼와 함께 이번 한 주도요. 마감 시장까지의 전략들 채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지스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ISS의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함께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시장을 보는 다양한 시각들 저희와 함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요. 당사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당사 사칭한 피해 사례도 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들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촘촘한 전략들 세워가 보시죠. 마켓 쇼쇼쇼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에 관한 다양한 전략들 함께 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과 인사 바로 나눠볼게요. 김태성 본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가 헤드라인 바로 열어보고요.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국 증시의 질주를 이끄는 게 로봇 기술력이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그렇죠. 연초 테마주가 로봇과 양자 열풍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이 헤드라인 한번 풀어볼까요? 일단 결국 이제 로봇 산업도 이제 단순히 기대감을 넘어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기업 쪽에 폭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관심을 좀 쏟을 수밖에 없는 시기가 다가왔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작년과 재작년 혹은 그 전만 하더라도 이 로봇이라고 하는 산업은 AI 그 다음에 당연히 같이 성장해야 되는 이제 산업이기 때문에 뚜렷한 어떤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관련주이기에 올랐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부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해 내내 물론 이제 연말이라든지 올해 초에 들어오면서 약간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기조가 좀 보였지만 1년 내내 힘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주가가 먼저 올라왔고 그 주가에 걸맞는 실적이 올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당연히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 로봇주들을 빠르게 포기하지 못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글로벌 대기업들이 모두 로봇을 하겠다, 할 수 있다,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관련 종목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로서는 내가 매도하면 손절하면 올라갈 것 같고
그렇다고 가지고 가자니 뚜렷하게 올라올 기미는 안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었던 산업임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제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 로봇주들의 다시 한번 가능성이 또 열렸죠. 그 가능성을 열어준 건 결국엔 테슬라를 동반한 다시 한번 이 빅테크 기업들의 엄청나게 큰 관심, 더욱이 이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는 삼성 로보틱스로 이제 바꿔서 가지고 가도 될 만큼 자회사로. 확실한 네, 투자를 맞아요.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로봇주들에 대한 이제는 관심도는 실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숫자가 확인만 된다라고 하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왔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로봇을 많은 분들이 모멘텀 기다렸어요. 우리가 그렇죠. 보핏 출시도 네. 기다렸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로봇 관련해서 우리가 또 산업용 로봇 그리고 또 의료용 로봇까지도 그쵸. 다양하게 확장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한 것이 혹시나 투자 관점 잡을 때는 부담이 되진 않을까. 투자자분들은 그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어떠한 산업 그리고 어떠한 기업에 투자를 할 땐 당장의 3개월, 6개월, 1년치의 단기적인 시선도 중요하지만 2년 뒤에, 3년 뒤에 조금은 먼 미래도 어느 정도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로봇 수술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 넘어갔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로봇 시장에서 60%를 넘어갔다? 거의 독과점에 가까운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왜 과거에는 로봇용 수술이 없었는가? 그건 아니죠. 그런데 맞아요. 왜 로봇용 수술이 지금 이렇게 갑작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가? 두 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글로벌적으로 의사의 수가 계속해서 지금 네. 한계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환자의 수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고령화 고령화 시대. 시대로 이제 접어가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 시술을 받아야 하는 또 수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들은 많은데 이 수술을 다 할 수 있는 의사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럼 당연히 그 공백을 메꿔줘야 되는 어떤 기술의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술의 발전이 바로 이제 로봇 산업에서 지금 나타난 것이고 그렇게 이제 수술용 로봇, 의료용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높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로봇이든지 간에 지금 당장 상용화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산업용 로봇, 그러니까 공장, 라인에 들어가서 팩토리에 들어가는 그죠? 거죠. 팩토리에 스마트 들어가서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한 부품이 되는 로봇을 먼저 체크를 했던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영역들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의료용 로봇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단순히 이제는 테마가 아니라 실적을 기대하는 성장주로서의 면모는 다 갖춰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또 의료용 로봇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가 또 로봇 섹터를 조금 쪼개 본다면 의료용 로봇 쪽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 공장용 로봇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다. 의료용 로봇이라기보단 스마트 팩토리 팩토리용 쪽으로. 산업용 로봇에 조금 더 집중이 되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해당 기업들에 대한 성장 때문에 오늘 장중에 고영이 강하고요. 큐렉스와 같은 기업들이 오늘 따라 움직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먼저 움직였었던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기본적인 로봇주들은 조금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로봇주 안에서의 순환매를 보시면서 종목을 잘 구별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영이 강하구나, 큐렉소가 강하구나, 그래서 따라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 고영과 큐렉소가 포함되어 있는 이 로봇 의료 AI 쪽이 있고 그리고 또 비로봇 의료 쪽이 있구나라고 좀 정리를 해 놓으시고 이 두 가지가 한 번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수급의 공방전이 그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앞서서도 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쉽지만 우리나라는 아직은 산업용 로봇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로봇에 대한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고요. 또 삼성전자가 계속 내놓는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가 제대로 못 본 보핏도 보핏. 있을 것 도대체 같고요. 언제 나오는 것이냐. 그렇긴 한데 일단은 저는 산업용 로봇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럼 이것도 근데 정리하기가 어렵다면 산업용에도 들어가고 휴머노이드에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로봇에는 다 들어간다라고 보는 부품 쪽에 집중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로봇 부품주 몇 가지만 조금 네. 더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부장님? 가장 대표적인 건 로봇에 그러면 구성 요소가 뭐가 있느냐라고 좀 봐야 되겠죠. 가장 제가 강조드렸던 건 전체 로봇의 구성 부품 중에 비중이 가장 높은 건 감속기입니다. 감속기죠. 그리고 네. 이제 제어기기 쪽이고요. 이제 모터 쪽인데 감속기가 전체 로봇의 한 30에서 40%를 차지하고 있기에 가장 높은 어떻게 보면 영업 마진율을 챙겨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감속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소형 감속기냐 이제 중대형 감속기냐의 차이가 있겠죠. 소형 감속기의 가장 어떻게 보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SBB테크, 제가 누차 강조드리죠. 또 이 SBB테크는 삼성 로봇에 대한 밸류 체인으로도 좀 엮여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테마적인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SPG라고 하는 기업은 원래 한 3, 4년 전에도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다른 로봇주들은 테마지만 네. SPG만큼은 실적을 동반한 성장주라는 그렇네요. 표현을 좀 많이 실적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드렸던 만큼 그러니까 SPG는 우상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말 탄탄한 기업이라고 좀 소개시켜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로봇주들 투자함에 있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도 좋아하시겠지만 굉장히 강한 슈팅을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SBB테크가 조금은 더 나은 어떤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또 포스코가 찜한 기업은 유로메카, 유로메카죠. LG가 찜한 기업은 로보스타와 로보티즈, 삼성이 찜한 기업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틱스.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 기업들이 네. 이제 선택한 로봇주들에 대한 정리도 한번 체크를 해놓으시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로봇주들 우리가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하나하나 분류를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기업들 여러분들 하나하나 복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로봇 관련한 우리 헤드라인들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헤드라인도 열어보면서요. 시장 이야기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어지는 헤드라인 또 어떤 헤드라인인지 바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와, 이게 또 오늘 고려아연 쪽에 관해서 국민연금 이야기가 또 나오기도 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TA항공 쪽도 이제 선호해서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인수를 시도하려고 하는 움직임 보여지는데 네. 어떻게 주가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은 언제나 시기와 상관없이 매년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고려아연이 엄청나게 큰 변동성을 좀 보였죠. 그래서 이제 올해에는 제2의 고려아연 그리고 제3의 고려아연은 또 없을까라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티웨이항공과 대명손호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대명손호 입장에서는 당연히 티웨이항공을 좀 가지고 싶을 것 같습니다. 리조트도 가지고 있고 맞아요. 이 골프클럽도 가지고 있는 대명손호가 만약에 항공기업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패키지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했을 때 엄청나게 큰 어떻게 보면 고객을 당길 수 있는 마케팅적인 요소가 좀 높아지는 입장에서 보면 대명손호에 아직은 크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드러내고 싶은 발톱이 조금 많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점점 이것들이 구체화되는 시기가 저는 3월 달에 있을 주총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 전에 우리가 관심을 좀 한번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시기적으로 항공사들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좀 이슈가 있었지만 네. 지금 현재 국내외, 해외에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이 가장 높아가고 있는 시기라고 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우리나라 굉장히 길게 쉬죠. 아마 많은 분들이 나가시고 또 들어오시고 그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LCC들을 많이 이용을 또 하실 상황이라서요. 맞아요. 환율이라든지 유가에 대한 압박은 남아있죠. 네. 남아있지만 그것들을 모두 커버하고도 남을 지금 관광객 수의 이제 증가이기 때문에 저는 경영권 분쟁 여기에 기존 본업에서 이제 성과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관심 한번 가져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영권 분쟁은 관심을 가져주는 게 네. 주가의 급등락이 나오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올해에도 그 경영권 분쟁이 예상되는 기업들을 꼽는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티웨이 쪽도 볼 수 있겠고 네. 한미 쪽도
흔적도 계속 볼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 작년에 이제 세 기업 중에 고려아연이 1순위였고요. 1순위였고. 두 번째가 한미그룹이었고 세 번째가 티웨이였는데 한미가 의외로 조금은 싱겁게 끝나가는 맞아요. 모양새예요. 그래서 한미의 어떻게 보면 양자 간의 기싸움은 저는 그렇게까지 또 치열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미그룹은 그에 대한 관심도를 조금 줄여야 될 것 같고 대신에 한미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어떤 성장성을 놓고 본다면 투자할 만한 메리트는 충분하게 있다라고 좀 설명드려 보면서 대신에 앞서 말씀드린 지금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입장차는 있겠지만 지금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한번 불이 크게 붙게 되면 굉장히 크게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분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지분 격차가 그러니까요. 크지 않아야 2% 3%? 네, 오히려 더 강하게 불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이 왜 주가에 이렇게 탄력을 불어넣느냐면 장내에 매수 싸움이 붙게 되면 네. 내가 먼저 사야지 막 이런 또 심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라가고 나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붙기는 어렵고요. 올라가기 전인 지금이 저는 관심을 좀 높일 구간. 제가 본업에서의 성과가 없다면 이 말 안 드립니다. 그쵸. 그런데 이제 네. 경영권 분쟁이 아니더라도 주가가 올라갈 만한 요소는 있으니까 한번 지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경영권 분쟁에 관한 이슈들까지도 같이 체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투자의 기회로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어지는 코너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은혜로운 섹터 준비되어 있는데요.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고려 아연 또 경영권 분쟁에 관한 이슈들 자세하게 한번 톱합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 취임을 하면서 에너지 비상사태가 다시금 주식시장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한번 채널 고정하셔서요.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시장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혜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올해도 좀 경영권 분쟁 이슈가 화두로 떠오르지 않을까 싶은 상황인데 일단 작년 내내 뜨겁게 달궈졌었던 고려아연 이야기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3일에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쟁점은요, 집중투표제입니다. 이 안건이 통과되는지 통과되지 않는지 이 여부가 지금 현재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서 집중투표제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사를 선임을 할 때 주식 한 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주들에게 부여하는 제도가 바로 집중투표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명의 이사를 뽑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주를 갖고 있는 주주는요, 총 10표를 행사하게 되는 그런 제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 초과 룰도 있습니다. 어떤 룰이냐? 3%를 초과한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주주들은 초과 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3% 룰이라고 불려요. MBK 영풍연합 측은 이 집중투표제를 좀 금지해주세요 라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상황이라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MBK 측은 왜 이 집중투표제를 좀 좋지 않게 생각을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MBK 측 지분은요, 일단 의결권 기준으로 봤을 때 46% 정도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집중투표제가 도입이 되게 된다면 의결권은 24%로 제한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3% 룰 때문이죠. 즉 다시 말해서 집중투표제는 고려아연
솔루션 최윤범 측에는 유리하다, MBK 연합 측에는 좀 불리한 그런 제도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국민연금 너무나도 중요하죠. 고려아연 지분 4.51%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캐스팅 보트를 꽉 하고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이 고려아연 편을 들어줬습니다. 바로 이 집중투표제 찬성표를 던져버린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 루이스 역시도 찬성표를 던지면서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노르웨이 연기금은 반대표를 행사할 것이다 라면서 MBK 손을 들어줬고요.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 역시도 반대 의견을 제시한 이력이 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게 되면서 이번 경영권 분쟁이 23일 임시 주주총회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시장의 전망이 있었고, 그 이슈 그대로 받아가게 되면서 고려아연 오늘 장중한 때 10% 이상의 슈팅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승분을 대부분 토해낸 상황이라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가 트럼프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 즉시 석유 생산, 원자력과 관련해서 규제를 좀 완화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모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트럼프는 지난 8월에 에너지 가격을 좀 낮추기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겠다라고 코멘트를 한 이력도 있고요. 12월 22일 같은 경우에는 행정명령을 사용을 해서 그동안 바이든이 펼쳤었던 이런 에너지 규제 정책을 완전하게 뒤집겠다라고 공언한 이력이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이야기 속에 오늘 DK락 7% 이상, 넥스틸 역시도 18% 이상의 슈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DK락 같은 경우에는 엑슨모빌과 같은 이런 주요 미국 기업들을 고객사로 대거 확보를 한 상황이고요. 넥스틸 같은 경우에도 시추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을 지금 현재도 미국으로 수출을 잘 하고 있는 기업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뿐만이 아니라 오늘 국내에서는 또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이슈도 있었죠. 포항 영일만 항에서 시추 보급선 하역 작업을 시작했다라는 것이 그 이슈였는데, 여기에서 이 하역 작업이라는 것은 시추에 좀 필요한 주요 기자재들을 선적을 해서 대왕고래 지역까지 운송하는 그 작업을 의미를 합니다. 이런 국내외 이슈 받아가게 되면서 오늘 장 초반 한때 피팅 밸브 관련주인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부근에서 거래가 되기도 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국내 테마 탑3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차 전지입니다. 정부, 그러니까 산업부와 이 민간 기업들이 힘을 합쳐서 2차 전지 비상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라는 이야기 들려왔어요. 여기에서 민간 기업은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에코프로 등의 기업들이 대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증권가에서 에코프로 BM에 대한 투자 의견을 무려 22개월 만에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 속에 오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 7% 이상의 슈팅이 나오기도 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에코프로 나란히 5% 안팎의 강한 상승 탄력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클레이즈 측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를 160달러에서 175달러까지 상향 조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코멘트가 이거였습니다. 엔비디아의 AI 칩 블랙웰이 엔비디아의 매출 크게 증가시키는데 큰 폭으로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와 같은 이야기 속에 오늘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7% 이상의 슈팅이 나오기도 했고, 인텍플러스 역시도 24% 이상의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탄소 배출권과 자동차입니다. 희비가 좀 정확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바로 이 이슈 때문이죠. 트럼프가 탄소세에 대해서 좀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거론을 했죠. 사실 이런 제도는요, 중국을 좀 겨냥한 조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역시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시장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측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알려졌는데, 왜냐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생산 과정은 아니지만 공정에서도 탄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이런 이야기 속에 오늘 현대모비스 자동차 관련 종목들 3% 약세를 그리기도 했지만 탄소 배출권, 그린케미칼과 한솔데코 같은 경우에는 10% 안팎의 강한 슈팅 나오기도 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희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오이슈 시간에는요. 오늘 반등세 시원하게 그려주고 있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기차 캐즘 극복 과연 가능할지, 이 상승세 이어질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 코너도 기대하 쇼쇼쇼! 네, 은혜로운 섹터 같이 한번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본부장님과 시장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시는지 시장 한 줄 평으로 바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일단 뭐 그동안 강했었던 쪽에서 그동안 약했었던 쪽으로의 어떤 수급의 이동은 저는 굉장히 좋은 순환매의 어떤 시작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가장 강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조선이었죠. 네. 하지만 이제 이번 주 딱 들어오면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차익 물량 맞아요. 혹은 전력기기 쪽도 오늘 HD 현대일렉트릭 숫자가 확인이 되면서 확인되면서 세론이 나오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네. 이제 좀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 그쪽에서는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고 그동안에 정말 답 없다. 이거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던 2차 전지주들에 대한 이제 반등세가 강하게 올라오면서 지수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크게 변화가 없어요. 맞아요. 이런 게 우리나라 시장에는 필요한 어떻게 보면 기간 조정이거든요. 네. 이러한 흐름들은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우리나라 증시가 작년과는 다르게 지금 잘 버텨내주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의 이동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해석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엇박타면 어렵겠지만 네. 이런 흐름에 잘 녹아들면요.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어떤 구간들이 많으니까 지금은 적절하게 흐름들을 좀 잘 타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수급 이동이 오히려 시장의 긍정적인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박자를 잘 타야 될 텐데 그 박자를 저희가 오늘 또 확실히 방향성 잡아드릴 거니까요. 계속되는 오이슈도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오늘의 이슈 또 어떤 이슈에 좀 지목을 해봐야 될지 저희가 바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앞서서도 또 예고편이 나오긴 했었지만 저희가 오늘은 또 어떤 이슈에 집중을 해볼까요? 뭐 결국 2차 전지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게 시청자분들의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아서요. 이거를 좀 준비를 해왔고요. 한때는 또 차전지였는데,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캐즘의 극복은 가능할까라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이 가지 않으니까 캐즘이라는 단어가 저는 생겼다 생각이 듭니다. 명분인 거네요. 그렇죠. 네. 왜 그러느냐라고 보면 중국에서의 전기차 시장은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자국의 경기 부양 혹은 이제 2차 전지 산업을 지원을 해주기로 한 어떤 돈들이 들어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생각한 것만큼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이렇게 많이 내려온 것 대비해서 그들의 전기차 산업은 계속해서 커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매가 주춤하긴 했지만 꺾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의 조정이 너무 뼈아픈 그러한 상황이었고 특히나 2차 전지의 어떤 대명사는 어디죠? 테슬라지 않습니까? 네. 테슬라는 이미 못 잡을 만한 그 가격대로 올라갔는데 아니 우리나라는 내려갈 때는 같이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만 지금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그런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럴 때마다 어디를 이제는 봐야 되느냐. 테슬라 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미국 기업, 어떤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알버말이라고 하는 기업을 꼭 체크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지난주 알버말의 기업의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좋았죠. 그렇죠. 네. 광물 가격이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굉장히 또 2차 전지의 강세, 여기에 트럼프가 지금 생각보다 네. 중국을 견제하는 규제를 강하게 내보이지 않았다라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틱톡이 지금 어떻게 보면 포문을 활짝 열어줬죠. 가장 관심이 많나 봐요. 그렇죠. 틱톡한테. 아무래도 이제 주말 사이에 네. 비트코인 강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취임도 코앞이다 보니 중국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작용이 될까 고민이 많았는데 네. 우리나라 장시작하기 전에 틱톡이 재개가 되면서 맞아요. 생각한 것보다 일기 때만큼은 아니겠구나라는 이제 투자의 안심이 좀 불러일으키면서 2차 전지주들에 대한 어떤 호가도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이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연속성인 거죠. 그리고 또 저는 그를 완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 두 가지. 처음에 연속성에 네.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과연 오늘만 상승하고 말 것이냐. 하지만 제가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미국이라든지 중국에 대한 전기차 어떤 시장의 캐파는 계속 커져가고 있었던 네.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반등세의 어떤 출발점이다라고 보면 저는 추가적인 상승세는 조금은 더 나올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은 테슬라 주가 어떻게 끝나는지가 아니라 알보마를 저는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지금 그를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리스크. 네, 그의 리스크. 네.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제가 이제 그걸 알았으면 여기 있지는 않았겠죠. 그쵸? 네. 하지만 이제 과거보다 생각한 것보다 지금 트럼프 1기 때보다 트럼프 2기에 대한 규제는 그렇게 강하게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기대를 해보는 것이고 사실 전 정부에서 계속 밀었었던 신재생이라든지 2차 전지 구조적으로도 갑작스럽게 트럼프 본인이 대통령이 되었다 그래서 한 번에 확확 바꿀 수는 지금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돈도 많이 들어갔고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다수의 기업들이 자국 내에 들어와서 IRA 법안 맞추려면 또 공장도 지었어야 됐으니까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그 궤와 좀 비슷한 결도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의 추가적인 반발세는 조금은 더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급 관련한 자료들을 옆에 준비를 해놨는데요. 네. 본부장님, 개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순매수액 추이를 보니까 삼성 SDI가 좀 압도적으로 좀 많았습니다. 이런 현상들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2차 전지 막바지에 네. 전고체라고 하는 또 희망의 불씨가 좀 있었던 맞아요. 게 그 기억이 나긴 삼성 합니다. SDI였기에 네. 아무래도 에코프로에 물린 다음 LG엔솔에 물리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삼성 SDI만큼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네. 삼성 SDI에 많이 믿음을 줬는데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또 인간 지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중요한 거는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속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재도 가고 셀도 갑니다. 근데 이제 이 안에서 가장 먼저 탄력이 나올 만한 것들은 어느 쪽 섹터다라고 보실까요? 결국엔 누가 더 테슬라와 밀접한 혹은 미국 증시와 밀접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느냐가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호가가 조금 가벼워야 됩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LG에너지 솔루션 딱 여러분들 머릿속에 스치죠. 좋긴 한데 호가가 가볍지 않네. 그러면 저 친구는 LG엔솔보다 다른 걸 지금 생각하는구나라고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 2차 전지주들 안에서 정말 오랜만에 매수 리포트가 나온 기업이 오늘 나타난 LNF 거죠. 말씀하신 건가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 정말 수개월 만에 지금 이제 매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그러한 상황인 만큼 관심도가 지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포트가 나온 기업도 체크를 해야 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두 기업이 딱 떠오릅니다. LNF와 TCC 스틸. TCC 스틸 네. 소재 쪽으로 또 그쵸. 같이 보시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만약 여러분들이 2차 전지 안에서 고민을 좀 하고 계시다면 일단 첫 번째, 테슬라와의 연결고리가 있는 쪽을 먼저 체크를 하고 두 번째, 호가의 물량이 기관과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수하지 않더라도 조금은 움직일 수 있는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기업에 집중을 하시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렇게 보면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도 포스코퓨처엠. 많이 하향을 했네요. 거의 다. 네. 그렇죠.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쪽은 아마 물려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맞아요. 것 같고 또 추가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이들의 그동안의 주가의 상승 탄력을 좀 놓고 생각을 해보면 많이 올라와야 됩니다. 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저희가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실적 충격이 또 주가를 끌어내리진 않을까? 저는 전혀 걱정 안 합니다. 왜 2차 전지는요. 이미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너무 어디냐면 낮아요. 저기 그 발 밑에 있기 지하에 때문에 있습니다. 오히려 조금만 잘 나와도 이게 웬 떡이야? 라고 시장에서는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2차 전지는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 실적 나오면서 지금 많은 네. 분들이 고민 많으실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잘 나왔어요. 근데 푹 떨어집니다. 네, 가이던스보다 네. 못 나와서 문제인 거지. 어. 더욱이 가이던스보다 못 나온 이유가 약간의 이월된 금액이 있다고 지금 컨콜에서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눈높이가 높으니까 너무 그런 높아서. 문제가 있는데 2차 전지는 눈높이가 어디 있다? 저기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실적 충격은 없을 잘 거다. 안 나와도 역시나 그럼 그렇지. 그런데 더 이상 주가가 빠질 길이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네. 보면 실적에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불안에 떨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실적 발표가 저는 빨리 되는 게 좋다. 오히려. 그냥 네. 눈으로 확인하고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대로 받아들이고 그래 이만하면 그래 됐다. 이것보다 더 안 좋으면 이게 기업이냐? 라는 어떤 투자자들의 마음이 좀 모여져야 더 강하게 주가의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훑어봤다면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또 본부장님의 관심주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우리가 2차 전지 관련주 매수할 타이밍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종목군들 집중하고 계신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저는 확고합니다. 네, 앞서서도 한번 언급드렸다시피 바로 이 종목. 네. 이 종목입니다. LNF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네,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체크를 하자. 사실 2차 전지의 어떤 기준점 방향성은 LG 에너지 솔루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움직이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얼마만큼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는지 여부도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LG 엔솔 같은 경우에 참 40만 원 넘어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네. 45만 원, 50만 원까지 가려면 얼마만큼의 수급이 들어와야 되느냐 생각을 해보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외국인 수급 들어오기에 어려워요. 환율이 아직까지도 1,400 중반대인데 맞아요.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주는 것만 해도 바쁜데 여기에 LG 엔솔까지 사줘? 그러면 욕먹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LG 엔솔이 좋은 건 알겠지만 상승 탄력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보면 아무래도 그 하위단에 있는 저는 LNF와 같은 기업들을 꼭 체크를 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뭐 TF팀이 구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 부분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잡히지 않던 실적이 잡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지만 그래도 LNF는 그동안에 이 테슬라 쪽에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이니만큼 테슬라의 이제 성장세에 저는 수혜를 톡톡히 좀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나 LNF가 지금 관심을 받는 것은 뭐냐면 LFP 배터리 쪽에서 이제 매출이 올해 정말 어느 정도 잡힐 것이냐 이게 이제 포인트일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NCM에 좀 집중을 해왔죠. 맞아요. NCM은 LFP 배터리보다 단가도 비싸고 아무래도 이제 기술력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 NCM 배터리가 앞으로는 시장에서 가장 잘 먹힐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많은 화제와 또 근데, 많은 그렇죠. 부작용이 있어요. 많은 화제와 더불어 상당히 수준, 그러니까 질적으로 떨어졌을 거라 생각했던 LFP 배터리에 괜찮아요. 대한 맞아요. 성능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LFP 배터리를 하지 않았던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LFP 배터리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정말 다행스럽게도 LFP 배터리가 NCM 배터리보다 더 높은 기술이라면 문제가 되었을 것 같은데 NCM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LFP 배터리는 충분히 할 수 쉽게 할수 있는 있는. 그러한 상황. 대신에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네.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이 부분들이 잘 정립이 되고 자리만 잡히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LNFP 또한 내년에 지금 양산 목표거든요. 네. 그러면 올해 이제 어떻게 보면 초도 제품이 나와야 돼요. 네. 근데 초도 제품 나왔다는 뉴스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뉴스 플로우를 조금은 이제 집중을 해서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 저는 최근에 기록했었던 가장 저점 라인이라고 하는 8만 원 라인만 이탈되지 않으면 LNF는 저는 천천히 모아갈 수 있는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화면에 재무제표표 나오고 그러네요. 있어요. 네. 이제 올해 이제 얼마만큼의 흑자 전환,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익의 개선세를 좀 보여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LNF에 관한 가격 전략들까지도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2차 전지주 반등 속에서 어떤 전략들 세워봐야 할지 오늘도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본부장님과는 인사 나눠볼게요. 본부장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 쇼쇼쇼 1부 마지막 코너로 인사드립니다. 이정의 넥스트마켓을 통해서 앞으로의 시장을 내다볼 수 있는데요. 이번 주는요, 정말 중요한 일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쁘게 챙겨봐야 할 모멘텀이 있고요. 그에 따른 테마군들도 있기 때문에요. 오늘도 넥스트마켓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또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일정부터 좀 체크를 해볼 텐데 오늘 벌써부터 다양한 테마단들이 움직여주고 있죠.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의 1월달 대출 금리가 발표가 됐는데 지금 중국 시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금리 때문은 아니고요. 트럼프의 또 조치 자체가 비교적 약하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저희가 또 본부장님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HD 현대 일렉트릭이 실적 발표가 났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112%나 상승을 했지만 시장의 눈높이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요.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오늘을 필두로 다양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날 예정인데 이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거나 혹은 하락하는 종목군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은 세계 경제 포럼이 개막이 되면서요. 관련 기업들, 특히나 또 참석한 기업들 쪽으로에 관한 수급 탄력성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일정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취임을 하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2시에 취임이 될 예정입니다. 관련한 섹터군들 체크를 해봤는데 이미 시장에서 탄력이 나왔던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또 트레이딩의 전략들은 잘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업비트 제재안에 관해서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는데 이거 관련해서도요. 구체적인 사안들과 그 제재의 강도들이 나올 예정이라서 시장의 변동성들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관련주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잠시 뒤에 체크를 해보시고요. 공모주에 관한 일정도 말씀을 해드렸었죠. IPO 대거, IPO인 LG CNS의 공모주 청약일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도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관련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 중국의 대출금리 관련해서는요. 여행과 항공 테마들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세계 경제 포럼 개막에 따라서 인공지능과 탄소 중립에 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하니까 그에 관련한 섹터군들도 체크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금융위에서 업비트 제재심이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제재가 확정될 경우에는 우리가 업비트 관련주들을 바라보지 않고 빗썸 관련주들을 바라봐야겠죠.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업비트 관련주와 또 빗썸 관련주, 코인원 관련주들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종목단의 흐름들이 엇갈린 양상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재가 확정될 시에 빗썸과 코인원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요. 만약에 비확정될 시에는 업비트 관련주들이 또 한 번 시장에서 탄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별히 또 헤드라인 정리를 해보면서요. 관련주들을 체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최근에 테마단으로 집중해 볼 만한 거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미국 쪽에서 중국의 태양광 무역 장벽을 강화하기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국토안보부가 지난 16일 미국 수출이 금주된 중국 기업 37개를 발표했는데 이게 역대 최대 규모다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의 골자였는지 좀 체크를 해볼 텐데 우리가 일단은 이 지도상으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중국 쪽에 붙어있는 자치구이기도 한데요. 이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파키스탄과 카자흐스탄 그리고 몽골과 같이 한번 엮여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요. 그에 따라서 또 시장에서 굉장히 또 주요한 접전지로도 현재는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곳이 계속되는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데 미국 쪽의 이야기는 여기서 강제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제품들에 관한 수출 제한을 매기겠다라는 그러한 골자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엔 측에서도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관한 계속되는 제재안이 있는 만큼 미국 쪽의 이러한 발표로 인해서 중국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한 반사이익 기업들 하나하나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일단은 이번에 무역에 관한 수출 금지 조항으로 인해서 중국 기업들에 관한 반사이익은 OCI 홀딩스가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때 우리가 그 기업들을 살펴보면은 폴리실리콘을 사용하는 기업들을 제재했는데요. 이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패널에 사용되는 굉장히 기초적인 재료입니다. 그 재료를 OCI 홀딩스가 말레이시아에서 세계 1위로 현재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한 반사 수익을 받을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구리 생산 업체뿐만 아니라 원자재 생산 업체들도 제한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국내 기업 중에 고려아연과 LS MNN이 또 한 번 시장에서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법안으로 인해서요. 중국 기업들이 제재를 받고 또 한국 기업들이 그러한 반사 이익들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게 또 시장의 모멘텀과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SCI에 관한 변경이 임박됐습니다. 편출입에 관한 예상 종목에 관해서 지금도 시장에서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팩트 체크부터 해보자면 아마 이번 편출 종목군들이 최다 규모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려 유한타증권에서는 12개의 기업이 퇴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 증권사의 의견들을 종합을 해보니까 편출 예상 종목군들은 이렇게 좁혀지더라고요. 롯데케미칼과 또 에코프로 머티, 엔캠과 같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은 MSCI 지표에서 이제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입 예상 종목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삼양식품과 HD현대미프와 LIG 넥스원과 같은 종목군들이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부분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예상치가 상승하거나 수출에 관한 호재를 겪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죠. 두산 같은 경우에도 편입 예상 종목의 후보로 올라와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 편입 조건을 충족하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체크 포인트는요. 이 기업들 모두 다 아직까지는 MSCI 지표에 편입될 만한 충족치들을 모두 다 채우진 않았기 때문에 계속되는 시장의 흐름들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왜 MSCI 편입 종목들을 기대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외국인 자금에 있습니다. 외국인에 관한 패시브 자금, 그러니까 지수를 추종하는 안정적인 수급들이 이 기업들에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요. 수급의 안정화로 주가의 상승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관련한 종목군들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고요. 발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2월 달 초에 난다라고 하니까요. 그 일정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또 이어지는 또 암호화폐 브리핑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암호화폐 시장은 또 어떤 흐름들 이어져 왔는지 간단히만 한번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 시장은 급등락을 좀 반복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10만 2천 달러 선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시아 증시 개장하면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2%, 솔라나 코인이 현재 보합권 나타냈지만 트럼프발에 관한 호재들로 현재는 240달러 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시장 흐름들
상황들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1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오후장 전략대 이어가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